일제시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제주도에 활주로를 만들었고 거기서 가미가제 훈련과 실제 전투기 출격까지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아직 그 활주로와 지하 벙커, 경납고가 제주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1940년대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제주도에 비행장을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현재 제주공항 위치인 정드르 비행장이고 다른 한 곳은 서귀포 서쪽 모슬포에 위치한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알뜨르 비행장 위치는 제주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1926년부터 계획하여 1930년 중반까지 제주도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20만 평의 비행장을 건설했고 이후 중일전쟁 때 중국 난징, 상하이를 포격하는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의 배후 거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난징 대학살 추모를 알뜨르 비행장 경납고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 때 2배 크기로 확장되었습니다. 활주로 크기는 남북 방향 길이가 1400m, 폭은 70m입니다. 제주공항보다 폭은 오히려 더 넓고 길이는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전투기가 이착륙하던 곳이다 보니 길이는 엄청 길 필요가 없었겠지요.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가미가제 훈련을 했다고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이 활주로에서 비행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구역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추모비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알뜨르 비행장에 남아있는 것은 활주로 부지와 지하 벙커, 그리고 관제탑 시설, 그리고 고사포 진지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을 가는 길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학살된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강제징용, 해방 이후에는 학살이 일어난 것으로 참 아픔과 한이 많은 장소입니다. 저기 보이는 웅덩이로 시신을 넣어놔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웅덩이에 물을 빼 유골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올레길 10코스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파란색 길이 올레길입니다. 오랜 시간 걷다 보니 드디어 알뜨르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평평하게 풀로 덮인 곳이 활주로입니다. 제가 보는 방향은 활주로의 끝부분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쓰이지 않아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 지금은 풀만 무성해 활주로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도 아스팔트 활주로가 아닌 흙으로 덮인 활주로였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지만 풀이 너무 무성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지만 70년 전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을까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출발한 전투기는 중국이나 태평양에서 수많은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활주로 가장자리를 돌아 활주로의 왼쪽 방향으로 가면 지하 벙커가 나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에는 작은 언덕처럼 보이지만 인공으로 만든 지하 벙커입니다. 미군의 폭격에 대비해 지하 벙커를 만들어 그곳에서 통신이나 레이더를 돌렸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쪽 멀리로는 관제탑 시설과 돌로 쌓은 벽이 보입니다. 모두 일제시대 잔재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공간입니다. 좀 더 가까이로 가보았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런 일제시대 잔재를 둘러보는 코스로 다쿠 투어리즘이라는 코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하 벙커 가까이 가서야 이것이 지하 벙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는 표지판도 세워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부에도 거미줄이 너무 많아 걸어갈 때마다 거미줄이 피부에 닿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들어갈 때에도 많이 어둡고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공간인 것이 느껴져 들어가야 하나 조금 망설였습니다. 특히나 지하 벙커 관련해서는 무서운 이야기도 마을 분들에게 들은 직후라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때문에 조금 숨소리가 큰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으스스한 공간이기도 하고 한이 많이 서려있는 공간이라 그런지 토테미즘적인 주술 행위나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어렸을 적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어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 몇 년 전에서야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마을 분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픔이 많이 서린 공간이기 때문이겠지요. 옆쪽으로는 비행기를 관제했던 관제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관제 시설은 이미 모두 철거되었고 관제 시설이 있었던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높이는 건물 2층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휑하니 뜬금없이 서 있습니다. 건물이 바로 무너질 것처럼 부실해 보입니다. 확실히 폭격을 대비해 그런지 관제탑의 높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올라와서 보니 아마 관제 건물 자체는 낮아도 비행장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70년 전 이곳에서의 모습은 지금과는 정말 달랐겠지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거치며 일본에서는 베테랑 파일럿이 없었다고 합니다. 파일럿들의 생존율은 바닥이었고 대부분의 파일럿이 임무를 몇 번 완수하지 못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베테랑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가미카제 역시 폭탄을 가득 실은 상태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서 배에 추락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초반에는 베테랑들이 솔선수범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베테랑 파일럿들이 모두 사망하자 비행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초보 파일럿들이 많이 동원되었고 결국 성공률은 5%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생존율은 0%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그런 훈련이 이뤄졌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관제탑 뒤쪽으로는 비행기를 넣어놓는 경납고가 있었습니다. 경납고 역시 폭격에 대비해 두꺼운 콘크리트로 작업해 놓았고 그 위에는 잔디로 덮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경납고인지 몰랐었겠지요. 경납고의 모양은 사진과 같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밭 사이사이에 경납고가 있었습니다. 본래 20개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무너져 19개가 남아있고 지금은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폐허입니다. 경납고 사이사이가 멀었던 이유는 폭격을 맞았을 때 최대한 비행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 밭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곳이 다 비행장이었습니다. 현재 경납고는 그냥 주민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늘을 찾아 잠시 쉬는 곳으로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비행기 모형이 있었고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들렸다 가신 분들이 리본에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지워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100년 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경납고지만 아직도 여전히 정말 튼튼해 보이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기분이 참 싱숭생숭합니다. 한쪽에는 방명록 적는 노트도 있었지만 관리는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는 집터 같은 것이 보였는데요. 돌로 쌓인 곳은 6.25 전쟁 때 잡힌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있었던 터입니다. 거제도와 부산에 포로수용소가 있었지만 그곳이 포화되자 제주에 20포로수용소가 돌아섰던 자리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부 무너져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일제시대의 아픔과 6.25 전쟁의 아픔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은 고사포 진지입니다. 고사포란 비행기를 공격하는 포를 말합니다. 당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알뜨르 비행장의 보호를 위해 지은 고사포 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서달 오름 정상에 진지가 있다 보니 걸어서 가기에는 꽤나 힘든 길이었습니다. 경납고에서 약 40분 정도 걸어 드디어 고사포 진지에 왔습니다. 낮인데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 조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지는 정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70년 전에는 군인이 이 문으로 정신없이 물자를 나르며 전쟁을 치렀을 공간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시야를 위해 주위에 나무나 풀도 다 베어진 상태였겠지요. 마지막으로 다시 내려가 알뜨르 비행장 가장자리를 걸으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제주 알뜨르 비행장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가 아닌 80년 전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픈 과거이지만 무작정 있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픈 공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빕니다.